오늘은 절 하나가 마을 크기인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50여 채가 넘는 정각이 있고 동시에 1만여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장도 4박 5일간의 대장정으로 치러지는 곳이에요. 그 김장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아 보았어요. 가는 길에 잠깐 멈춰선 곳이 이렇게 멋진 곳들이 많았어요. 구인사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이곳은 보발제 전망대예요. 주차비는 무료고요. 깨끗한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어요. 보발제 전망대는 최근 10월에 2층 전망대로 재단장을 해서 개장을 했어요. 가곡면 보발리와 영춘면 백자리를 잇는 해발 540m 고갯길에 위치한 단풍 명소인데요. 봄에는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가을에는 붉게 타는 단풍이 장관인 곳이에요. 어쩜 색깔이 저럴까요? 정말 예쁘네요. 저곳에서 인증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소백산 자락길 6코스이기도 한 보발제는 단풍 모습이 가히 장관이라 사진작가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구인사로 가는 10분 동안 이렇게 멋진 가을 단풍을 즐기며 가실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을을 즐기러 오시기에도 딱이에요. 드라이브 코스로도 너무 좋고요. 단양은 면적의 83.7%가 산악지대이고 경지 면적은 고작 11.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멋진 산세와 나무들로 인해서 언제 오셔도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어요. 금세 구인사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주변에 식당들도 많이 있었고요. 주차비는 승용차 기준 3,000원이에요. 상행만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20분에 한 대씩 있어요. 타고 가시면 3분, 걸어 가시면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저는 걸어서 가볼게요. 구인사는 소백산 연화봉 및 연화지 계곡에 자리 잡은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인 사찰이에요. 800m 정도 걸어 올라오면 구인사 버스 정류소가 있어요. 이곳에서 동서울, 강남 고속터미널과 제천, 원주, 영월 등으로 가는 버스를 타실 수 있어요. 일주문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부터 규모가 엄청 크고 화려하네요. 템플스테이 수련관인 관성당이에요. 사천왕상을 모시고 있는 천왕문이에요. 주로 단층으로 있는데 여기는 차가 드나들어야 해서 이렇게 2층에 있어요. 불법과 도량을 수호한다는 사천왕상은 이곳이 청동으로 만든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구인사는 협곡가람을 통해 길게 지어져 있어요. 이 사찰은 해방 이후 1945년에 상월 원각 스님이 창건하였는데요. 1966년에 현대식 콘크리트조로 지은 이색적인 건물로 50여 채가 넘는 정각들이 거의 마을 하나의 크기가 되는 국내 최대의 절이에요. 기도 접수실 맞은편에는 음용수로 쓰는 식수대가 있어요. 자연을 보존하면서 건물을 짓기 위해
구인사는 특이하게 협곡을 따라 길게 줄지어 정각들이 지어져 있어요. 거대한 산중도시의 느낌도 주는데요. 코끼리상을 기단으로 한 3층 석탑에는 1983년 인도 기원정사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오른쪽 건물은 5층 규모의 대웅전이에요. 상월원각 스님이 엮은 초가상간터에 1980년에 새로 지은 구인사의 중심 정각이에요. 대웅전의 1층부터 4층까지는 스님들과 신도들의 수행 공간이고요. 5층은 대웅전의 설법 보전 공간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예불 공간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300만 명이라는 최대 신도수를 보유하고 있는 구인사는 매일같이 수백 명의 신도들이 찾아와 관음 기도를 드리는 곳으로 유명해요. 천태종 총본산의 이름에 걸맞게 300만 천태종 신도가 1년에 한 번쯤은 다녀간다는 구인사는 구제할 구에 어질인자, 즉 모든 중생을 어질게 하여 스스로 구제하게 한다는 뜻을 지녔어요. 내려와 다리 건너편에 삼보당 가는 길이 있어요. 구인사는 승려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실천을 통해 자립적으로 사원 경제를 운영한다고 해요.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 곳을 가보니 김장이 한창이었어요.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수를 가진 큰 사찰이다 보니 초겨울 구인사의 김장은 하나의 큰 행사가 되었는데요. 축구장 2개 크기의 구인사 배추밭에서 스님들이 열심히 기른 배추 수만 포기를 밭에서 뽑고 다듬고 자르고 씻고 절이고 양념에 버무려서 완성하기까지 거진 4박 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렇게 5일이나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옆에는 공양관이 있는데요. 점심 공양 시간이 11시 30분부터 1시까지예요. 운 좋게 공양을 받아 식사를 했어요. 건강하고 정갈한 한 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공양관에서는 하루 한 끼 평균 2,000인분을 준비한다고 하니 정말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 거대한 건물은 광명전이에요. 법회나 큰 행사를 하는 곳인데 동시에 7,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실내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저는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친자연주의 건축 기법으로 정각을 지으려는 흔적이 곳곳에 보였어요. 바위가 건물의 일부가 되어 있네요. 올라오니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조사전과 여기가 7층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넓은 광장이 나왔어요. 대조사전엔 불상 대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존상을 봉안하고 있어요.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요. 높이가 27m로 3층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지붕까지 탁 트여 있고 못 하나 쓰지 않은 전통 다포 양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992년 인간문화재인 대목장 신흥수 씨가 이곳에 도편수를 직접 맡아 옛 궁궐을 짓던 그 방식 그대로 9년간에 걸쳐 제작된 걸작이에요. 방충을 위해 12차례나 오칠을 하고 금칠을 했다는 화려한 금단청이 눈길을 끕니다. 협곡가람의 꼭대기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네요. 저 큰 구슬 조형물은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 법등이라고 해요. 소백산의 아름다운 산세와 잘 어우러진 엄청난 규모의 특이한 사찰 모습에 신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있어요. 큰 소유는 무소유에 있다는 설법이 인상적이었어요.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게요. 구인사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세계 잼버리 같은 큰 행사를 할 때도 학생들이 여기에 머물렀다고 해요. 위치도 충청북도에 있어서 서울,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어디서든 찾아오기 좋아요. 여전히 김장 준비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모두 일사불란하게 할 일을 알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걸어 올라와 구인사를 돌아보는데 약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내려가는 길은 힘들지 않아 가을을 마음껏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간식으로 연골빵을 사 먹었는데 담백하니 맛있었어요. 주차장 왼편의 건물은 천태중앙박물관이에요. 2003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3년에 완공되었고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국보와 보물 지정문화재 등 수천 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입장료는 없고 월요일은 휴관이에요. 셔틀버스가 대기하고 있네요. 가는 길에 갈대밭이 있어 들려봤어요. 단양 고흥골 갈대밭인데요. 남한강을 옆으로 끼고 산능성이 옆으로 갈대밭이 쭉 이어져 있어서 아주 낭만적인 장소였어요. 드라마 일지매와 영화 쌍화점 촬영지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들렸다 가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단양하면 떠오르는 곳이 도담산봉인데요. 가는 길에 있어서 내려서 구경했습니다. 단양 8경 중에 1경으로 뽑힐 정도로 멋진 곳이에요. 도담산봉과 성물을 둘러볼 수 있는 유람선도 아주 인기가 많아요. 오늘은 마을 크기만한 국내 최대 사찰인 구인사와 가을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보발제 등을 가봤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행지나 트레킹 장소는 어디신가요?
댓글에 트레킹과 여행에 관련된 추천 상품을 넣어 놓았어요. 누르시면 바로 상품으로 연결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